어제 그 한덕수 총리 그 탄핵에 대한 헌재의 심리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1시간 반 하고 끝내버렸고, 어제 1회로서 더 이상 이 변론기일을 잡지 않고 그 다음에 선고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렇게까지 끌어온 54일 만에 탄핵이 되고 54일 만에 첫 변론기일을 잡아놓고 1시간 반 90분 만에 끝내고 선고를 한다면 이렇게 간단한 일을 54일간 왜 끌었느냐? 또 이렇게 간단한 일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은 왜 안 하느냐? 가처분 신청에 대한 언급은 헌재가 어떤 말도 안 하고 있습니다. 단 국민의힘이 낸 권한쟁의 심판에 대해서만 심리를 열은 거죠. 그래서 어제 심리 결과 너무나 내용이 간단해서 다시 더 할 필요도 없고 윤통 탄핵보다 더 빨리 한덕수 총리 탄핵의 결론을 내릴 것이다. 그래서 빠르면 다음 주에 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헌재 기각 결정으로 복귀를 하면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직대를 하다가 그 다음에 최상목이가 직대를 하다가 다시 또 한덕수 총리가 직대가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측은 한동훈을 증인으로 추가했지만 헌재가 기각을 하고 추가 변론 기일을 더 달라고 하는 국회에 대해서 탄핵 소추 입정은 국회에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탄핵 소추를 하기 전에 탄핵 소추 내용에 대해서 잘 살펴서 하지, 시간이 많았는데 이제 와가 그게 무슨 소리냐 이렇게 말했고, 수사기관의 선의에 기대어서 탄핵 심판을 진행하겠다는 것은 나로서 의무가 없다고 헌법재판관이 언급을 했어요. 그래서 민주당 측은 한덕수 총리가 최혜병하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제2요구권 행사를 국회에 했고, 그 다음에 계엄 때 묵인 방조했고, 계엄 후 한동훈 총리와 공동 국정 운영을 언급한 것이 잘못된 거다라고 탄핵을 했다는 거예요. 물론 한 총리는 이런 데 대해서 다 부정을 했습니다. 이날 변론에서 핵심은 대통령 직무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가 151석이냐 200석이냐 하는 것이 핵심이었는데, 민주당 측은 헌법상 대통령 탄핵 소추를 의결할 때는 3분의 2 이상 200석 이상이 돼야 되지만은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었기 때문에 그렇고, 대통령 직대는 총리지 선출된 대통령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선출되지 않은 공무원인 한덕수는 대통령 직대가 되었더라도 기본적으로 지위는 총리여서 총리에 해당되는 151석으로 탄핵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자, 한 총리 측은 제가 전에도 소개해드린 헌법재판소법 주석, 즉 해석서에 나오는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 직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 언급을 했어요. 즉 대통령에 대한 탄핵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헌재 스스로가 주석에 쓰지 않았냐,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기본적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하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변론에서 정영식 재판관이 의결 정족수를 어떻게 할지 다수결로 결정했으면 헌재에 올 일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우 의장이 그런 거를 안 하고 결의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했냐. 그래서 이걸로 권한쟁의 심판은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추후에 지정하겠다 했어요. 자, 한 총리는 어제 자신에게 제기된 5개의 정점에 대해서 다 반박을 했고 나름 일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런 정점 사항에서 법을 위반한 측면이 있다라고 탄핵이 된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을 할 때 의결 정족수를 민주당이 위반했다, 이게 핵심이 되는 것이요.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한덕수와 관련한 부분에 검찰 조서를 갖다가 아직 확보 못했으니까 재판을 더 끌어달라 했는데, 아니 탄핵 소추 전에 이런 부분을 조사할 권한이 있었는데 이걸 안 하고 헌재로 들어왔으면 불이익을 감수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헌재가 한 총리 탄핵을 다른 재판보다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헌재가 그러지 않고 시간을 끌어오다가 하도 비판이 심하니까 마지못해 재판을 열었지만은
한덕수를 갖다가 탄핵을 인용할 어떠한 조항도 잡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윤통 탄핵이 마무리되어져 가니까 한덕수 탄핵을 슬그머니 올려놓고 바로 기각하는 행태를 취하려고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부각이 됩니다. 한덕수는 제가 볼 때 100% 기각이 될 걸로 보이고 돌아오게 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아이러니가 발생하는가 하면 한덕수 총리에 대한 민주당의 12월 27일 탄핵이 잘못됐다는 건데 기각이 되면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되어 있는 동안에 직대 최상목이 행한 행위들은 옳은 것이냐. 즉 최상목이가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결정을 했지만 그중에 핵심적인 것이 지금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통 쪽이나 국민의힘 쪽에서도 저도 한두 번이 아니라 윤통 탄핵 심판보다 총리 탄핵 심판을 빨리 해야 된다. 그리고 가처분 신청까지 걸려 있다. 그래 했죠. 그런데도 지금 한덕수 총리 탄핵 결정을 헌재가 54일 끌어놓고 막상 탄핵 심판에 들어가서는 별 내용이 없으니까 기각시킬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영식이가 그래 말했다고 고마울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지금까지 시간을 끄는 것을 묵인한 헌법재판관들의 행태가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다.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아무리 헌법재판소라도 순서를 이렇게 거꾸로 해서 그래서 한덕수 총리가 없는 동안에 최상목이가 조한창, 정계선 두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것이 이게 무효냐 아니냐라는 문제가 등장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도 이 문제,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의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그 대행의 대행이 임명되게 된 계기가 한덕수 대통령 직대의 탄핵인데 그 탄핵 결정이 잘못된 것이라서 다시 총리가 복귀했으면 그러면 총리가 탄핵으로 업무가 정지된 동안에 이루어진 모든 결정들은 무효가 아니냐. 지금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헌법학자들도 한덕수 총리 탄핵이 여러 시국상의 문제들을 감안할 때 윤통 탄핵보다 빨리 결정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촉구를 해왔어요. 그래서 한덕수와 윤통 탄핵 이 두 개보다 시급한 게 없다면 한덕수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시간을 끌어온 것은 결국 지금 친북 사법 카르텔의 일환이 되어 있는 헌재가 한덕수 직대가 없는 동안에 최상목 체제를 갖추어서 헌법재판관을 2명 더 임명해주고 그래서 6인 체제에서는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지금 탄핵이 기각되는데 8인 체제를 만들어서 3명이 반대해야 기각되게 만드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헌재가 한덕수 총리 탄핵을 신속하게 재판을 열어서 한덕수 총리를 탄핵하든 기각하든 둘 중에 하나를 빨리 정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헌재가 시간을 끌어온 것 자체가 헌재가 정치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탄핵이 잘못된 거라서 다시 돌아올 건데 그러면 돌아왔을 때 최상목이가 했던 헌법재판관 임명 2명을 한 것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 어떤 놈이 밀수를 하려 합니다. 근데 세관장이 굉장히 청렴결백하고 깐깐한 사람이 앉아 있어요. 그래서 저 사람이 있는 동안에는 밀수를 할 수 없다. 그래서 저 사람을 갖다가 엄해해가지고 일단 날리고 세관장 대행을 하나 앉혔어요. 그 있는 동안에 밀수를 대해가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세관장이 재판을 해서 자기한테 있었던 모든 엄해는 다 무효다라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세관장이 없는 동안에 밀수된 품목은 합법적입니까? 불법적입니까? 불법이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는 엄해, 왜곡, 거짓으로 탄핵이 되었고 그리고 탄핵시켜놓고 잽싸게 최상목이한테 2명을 던지게 했어요. 헌법재판관. 한덕수 총리이자 대통령 직대가 복귀를 했어요. 그러면 그 사이에 벌어졌던 국가정책들 한덕수 총리가 당연히 헌법재판관 임명 2개를 빼고 나머지 부분들
다 원상 복귀시키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거는요. 뭐 그중에 상식적인 국가 흐름상 있는 것들은 인정하겠지만 최상목이가 직대라고 자기의 직권으로 결정한 부분은 원상 복귀시킬 거죠. 그러면 한두수 총리가 이 탄핵으로 권한 정지가 돼 있는 동안에 최상목이 했던 가장 중요한 일은 뭡니까? 그거는요, 최상목이가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건데, 내가 없는 동안에 이런 고도의 정치 행위를 갖다가 최상목이가 내가 불법 탄핵당한 동안 했다면 네 결정은 무효다. 이렇게 선언하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걸 해석할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맞다 틀리다? 없어요. 법이 모든 케이스에 대해서 다 촘촘하게 준비해놓은 게 아니에요. 이번에 우리가 탄핵 심판을 보면서 의결 정족수도 제대로 정리 안 돼가 갑론을박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을 갖다가 지나간 거니까 끝이다. 뭐 지나간 결정을 다 어떻게 무효로 하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끝이다. 이렇게요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을 아웃시키는 중대한 결정을요 지나간 일인데 어떻게 하겠냐? 그걸 다시 물릴 수는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탄핵은 사기고 무효다. 그래서 헌법재판관 정계선이하고 조한창이는 물러나야 된다. 이 주장을 강하게 합니다. 그리고 윤통 쪽도요, 이걸 가지고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이 무효다라는 걸 국민에게 알리고 헌법재판소에서 강하게 어필하고 그런 다음에 이걸 깔아뭉개면요, 헌법재판 거부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나라는요, 법도 없어요. 거의 야바입니다. 야바이 국가예요.